윤할머니는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부터 매일 새벽녘에 깨어났습니다. 아직 초상이 끝나지 않은 집안에는 검은색 상복이 군데군데 널려 있었고 향 냄새가 벽지에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 사진은 작은 제단 위에서 할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곁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실 줄은 몰랐기에 할머니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잠이 덜 깬 새벽녘 문득 남편이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묘하게 생생한 얼굴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는 낯선 여자의 그림자가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깜짝 놀라 그 여자를 똑바로 보려고 하셨지만 여자는 늘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보, 왜 저 사람과 같이 계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채 등을 돌리고 걸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깨어난 후에도 마음이 무거우셨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남편의 낡은 가죽 가방이 아직 열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윤할머니는 그 가방에 남편의 소지품이 다 들어있을 거라 생각하셨지만 차마 열어볼 용기가 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 안에서 남편의 숨겨진 일기를 보게 되면 그분을 이해하지 못한 지난날의 자신이 원망스러워질까봐 두려우셨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을 도와주던 조카가 집에 들렀습니다. 조카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는 게 좋겠다며 가죽 가방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윤할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카는 눈치를 보더니 꼭 정리해야 마음이 정리된다며 가방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서류 봉투, 그리고 평소 할머니께서 본 적 없던 낯선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받아들고 멍하니 숫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의 이름 옆에는 알 수 없는 기호와 처음 보는 여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공동명의 계좌처럼 보였습니다. 윤할머니의 손이 떨리셨습니다. 이건 뭐지? 하지만 조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얼른 서류를 닫으셨습니다. 아직은 모르는 게 낫다고 마음속으로 되뇌셨습니다. 그날 밤 윤할머니는 또다시 그 꿈을 꾸셨습니다. 남편은 하얀 옷을 입고 계셨고 그 곁에는 꿈속의 여자 그림자가 어렴풋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할머니를 바라보시더니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듯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희미한 입술의 떨림만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꿈속에서 한 걸음 다가가시려 했지만 갑자기 땅이 갈라지듯 길이 갈라지며 남편은 점점 멀어져 가셨습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할머니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윤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담장 너머로 보이는 남편의 묘소 방향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직 장례식의 기억이 아물지 않은 그 묘소는 낮에는 고요했지만 밤에는 이상하게도 무언가 할머니를 부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하지만 왜 이렇게 애매한 방식으로만 나타나시는지 할머니는 답답하셨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처음으로 남편의 묘소를 찾았던 날. 이후 윤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낮에는 평온한 듯 보였지만 밤이 되면 남편의 그림자가 집안 곳곳에 스며드는 것만 같았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 속에서 웃고 있는 남편의 사진조차도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그 통장이 문제였습니다. 낯선 이름이 적힌 그 계좌의 존재가 할머니의 마음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윤할머니는 매일 밤마다 그 통장을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두고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손에 닿는 것조차 꺼려졌지만 그 통장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믿고 싶은 마음과 의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그날도 꿈속에서 남편은 여전히 희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꿈속 남편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간절히 다가가려고 했지만 마치 투명한 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끝이 허공을 허무하게 맴도는 사이 남편은 등을 돌린 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제야 꿈에서 깨어난 윤할머니의 손끝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그날 아침 집안으로 문상객 중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얼굴을 비췄던 교회 권사였습니다.
권사는 인사를 나눈 뒤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사모님 조심스럽게 여쭤보는데요. 영감님께서 예전부터 뭔가 따로 챙겨두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요. 혹시 알고 계셨어요? 윤할머니는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권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을 흐렸습니다. 저도 그냥 소문으로만 들은 거라서요. 장례식 날 다른 분들끼리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사는 할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없으세요? 윤할머니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따로 돈을 숨겨뒀다는 말씀이신가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던 분이셨는데 설마. 하지만 통장 속 낯선 이름 그리고 꿈속에서 남편 곁에 서 있던 그 여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권사는 머리를 조아리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조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고모 요즘 통장 얘기를 자주 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윤할머니는 조카의 물음에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 일 없다. 그 통장은 내가 알 필요 없다. 하지만 조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고모 혹시 삼촌들이랑 상의해 보시는 게 어때요?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 봐요. 윤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은 평생 가족을 위해 살던 분이셨다. 나도 잘 알고 있다. 그 말은 곧 자신조차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의심하게 됐다는 의미였습니다. 밤이 되자 할머니는 다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낯선 이름 옆에는 수상한 기호와 계좌번호가 또렷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계좌로 들어간 돈이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것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던 남편이 이렇게 큰 돈을 남몰래 관리했다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혹시라도 저 여자가 남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나 몰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던 걸까? 며칠 후 윤할머니는 우연히 그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 이름으로 된 블로그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글쓴이는 매달 소액 후원을 받는다거나 남편의 도움으로 노년을 든든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할머니는 손끝이 저릿해졌습니다. 이름이 같을 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애써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블로그 곳곳에 올라온 사진 속에는 윤할머니가 모르는 남편의 옆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윤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매일 밤이면 남편이 꿈에 나타났고 그 곁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통장을 버릴까? 아니면 조카에게 모든 걸 털어놓을까? 그러나 꿈속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게도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윤할머니는 서랍을 열고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큰 두려움이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그때였다. 통장 마지막 장을 한 장 더 넘기자 또 다른 낯선 이름이 적힌 서류 한 장이 봉투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윤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서류에는 남편의 도장이 선명히 찍혀 있었고 자필로 된 무언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이며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서류의 첫 문장을 읽자마자 머리가 아득해졌습니다. 이 재산은 공동명의로 처리하며 만일의 경우 상속 대상자는. 그 문장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다. 이건 분명히 남편의 필체였다. 하지만 상속 대상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서류를 남겼는지는 알 수 없었다. 윤할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제는 묻어둘 수 없는 문제였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 이름 좀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손가락으로 이름 한 줄을 가리켰습니다. 김하순.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하순.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이름 같았습니다. 누구였더라? 할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지셨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간 장례식장에서의 장면이 떠오르셨습니다. 분향소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있던 한 여자. 그 여자가 혹시... 할머니는 목이 메어 가까스로 물으셨습니다. 혹시 이분이 제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상속 서류상에는 도움을 주신 지인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지인. 여보, 그 사람이 제 자리를 대신할 분이셨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건가요? 변호사는 말을 이으셨습니다. 할머니, 상속 자체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추가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진심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으셨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처럼 자상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여보, 제가 몰랐던 그 여자의 이름이 김하순이었군요. 당신 왜 그 사람에게 제 몫을 남기셨나요? 제가 그토록 부족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그분도 제 인생에서 참 고마운 분이셨소. 그 순간 할머니는 문득 남편의 생전 이야기가 떠오르셨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공장에서 사고로 다치셨을 때 한 여자가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와 결혼 전까지 남편의 곁을 지켜주셨던 여자. 그때 이름이 김하순 아니었을까? 할머니는 머리가 멍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김하순이었다면 남편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될 것도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왜 그걸 저한테 숨기셨나요? 왜 제가 묻지도 못하게 그렇게 가셨나요? 할머니는 사진을 부여잡으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분께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하지만 저에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윤할머니는 며칠 전의 통화를 떠올리셨습니다. 장례식 날 은행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였습니다. 직원은 남편 명의의 계좌 해지 건으로 연락했다며 공동명의자 확인을 위해 할머니의 인감이 필요하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장례 준비로 정신이 없으셔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 통화가 예사롭지 않으셨습니다. 은행으로 전화를 걸어 공동명의 관련 내역을 확인하려고 하셨지만 담당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이 필요하다고만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어쩐지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한 느낌이 드셨습니다. 혹시 누군가 그 계좌의 돈을 이미 건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꿈속의 여인이 정말로 그 돈을 가져가려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머리가 복잡해지셨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방문을 여셨습니다. 조카가 서 있었습니다. 고모, 괜찮으세요? 어제 전화하셨을 때 목소리가 이상하셔서요. 윤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무 일 없단다. 조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삼촌이 정리하라던 서류예요. 은행 계좌 관련 자료 같던데요. 윤할머니는 봉투를 받으며 손끝이 저릿해지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있었고 또렷한 공동명의자의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희미하게 번져 있었고 할머니는 제대로 읽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름이 저 여자의 것일까?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분명히 이름은 있지만 확신이 서지 않으셨습니다. 꿈속 남편 곁에 있던 여자의 얼굴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도셨습니다. 분명 그 여자가 통장에 얽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 할머니는 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람이 더 차갑게 스며들었습니다. 윤할머니는 묘소에서 들었던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리셨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끝내 입을 닫으신 그분. 아마 이 진실을 혼자서 풀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러설 수 없으셨습니다. 남편이 남기신 마지막 흔적이라면 끝까지 파헤치고야 말겠다는 생각뿐이셨습니다. 윤할머니는 손끝에 남편의 메모를 꼭 쥐며 다짐하셨습니다. 여보, 제가 당신이 무엇을 남기셨는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당신이 꿈속에서조차 말해주지 못한 그 이름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돈의 정체가 무엇인지, 당신이 제게 한 번이라도 진심을 보여주신 적이 있다면 그 답을 직접 말씀해 주시길 바랄 뿐이에요. 윤할머니는 며칠째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장례를 치른 뒤
집안에 남겨진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셨습니다. 남편은 평생 알뜰하게 살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남편의 재산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셨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가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을 정리해야 한다는 전화였는데 담당 직원이 공동명의나 상속인과 관련해 묘하게 말을 아끼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문득문득 남편이 숨겨두신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조카가 찾아와 고모 혹시 삼촌이 재산 관련해서 무슨 말씀 남기신 거 없으세요 하고 물었을 때도 할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믿고 산 분이셨는데 설마 그런 게 있을까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요즘 따라 조금씩 흔들리는 기분이 드셨습니다. 할머니는 서류함을 열어 남편의 서류처를 뒤적이셨습니다. 통장, 계약서, 보험증서 다 있는데 이상하게도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늘 정리해두시던 공증서류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떨리셨습니다. 남편은 평소에도 중요한 재산 관련 서류는 늘 꼼꼼히 챙겨두시던 분이셨습니다. 혹시 장례 준비로 누군가가 잘못 가져간 건 아닐까? 아니면 남편이 일부러 숨겨두신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이 목을 조여오셨습니다. 그날 밤 꿈속에서 남편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남편은 희미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묘하게 애틋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꿈속에서도 남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보, 당신 혹시 제게 숨긴 게 있나요? 대답은 들리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등을 돌리고 사라지셨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이 맺히셨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 도대체 뭘 숨기셨나요?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남편이 평소 거래하시던 은행을 직접 찾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남편 명의의 통장 해지건과 관련해 문의하시자 직원의 표정이 살짝 굳으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한 상속자 확인이 필요해서요. 서류상으로는 상속 공증 서류가 제출되어 있어서 그분 앞으로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지셨습니다. 상속 공증 서류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법적으로는 상속 공증 서류가 접수되면 자동으로 해당인에게 재산이 이전되기 때문에. 할머니는 숨이 막히셨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미리 공증 상속 서류를 만들어 두셨다니. 그런데 왜 자신은 몰랐을까? 누구 앞으로 상속되도록 하셨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의 손이 떨리셨습니다. 당신이 왜 이걸 저에게 말씀 안 하셨어요? 저를 믿지 못하셔서였나요? 아니면 혹시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요? 남편의 웃는 얼굴이 이제는 낯설게만 느껴지셨습니다. 윤할머니는 며칠째 머리가 복잡하셨습니다. 남편이 미리 작성해두신 상속 공증 서류라니. 평생 믿고 의지했던 분이 왜 그런 걸 남기고 떠나셨을까요? 은행 창구에서 들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으셨습니다. 상속 공증 서류가 이미 접수되어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당 직원은 법적으로 확정된 절차라며 할머니를 더 이상 설득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신 할머니는 남편의 유품이 놓인 방을 서성거리셨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꼼꼼하게 정리해두셨던 장롱, 서류철, 통장.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남편의 친구나 조카에게 물어보셨지만 모두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제게 숨기신 게 도대체 뭐예요? 며칠 뒤 남편의 오랜 친구였던 박노식 씨가 할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모님, 제가 영감님께 직접 들은 건 없지만요. 전에 영감님이 제게 무심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혹시라도 내가 세상 떠나면 누군가한테 맡긴 게 있다. 혹시라도 고모님께서 그걸 찾으러 오시면 꼭 도와드리라고요. 박 씨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도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도셨습니다. 당신이 그런 얘기를 왜 박 씨한테만 하셨어요? 왜 저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셨어요? 박노식 씨는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영감님이 무슨 큰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알겠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의 작은 수첩을 발견하셨습니다. 오래된 메모지가 달린 그 수첩에는 전화번호 몇 개와 함께 간단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관련 공증, 서류, 그리고 희미하게 지워진 듯한 글씨. 필요하면 연락. 연락처 옆에는 모르는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해보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남편이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지셨습니다. 이튿날 아침 할머니는 수첩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셨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가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분했지만 묘하게 냉랭한 기운이 돌았습니다. 윤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저 혹시 제 남편 분성철 씨 아시나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네. 전에 한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할머니는 숨을 삼키며 물으셨습니다. 혹시 제 남편이 생전에 상속 공증 서류와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남기셨는지요? 남자는 숨을 길게 내쉬더니 낮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할머니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서류 보관만 맡았던 사람이라서요.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서류 보관이라니요? 그럼 지금 그 서류가 당신께 있다는 건가요? 남자는 대답을 흐렸습니다. 글쎄요, 정확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영감님께서 반드시 할머니께 직접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보관 중일 뿐이고 확인이 필요하시면 직접 찾아오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숨이 막혔습니다. 여보, 도대체 왜 이걸 저한테 직접 안 주시고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전화가 끊기고 난 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손끝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모은 재산이 자신에게 상속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 돈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마음 한구석에 드리웠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만 모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왜요? 당신답지 않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상속공증 서류가 어떻게 되는 건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카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모, 그게 사실이라면 일단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어요. 상속공증 서류가 있다면 사실상 유언장처럼 효력이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꼼꼼하던 분이 왜 저한테 이걸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남기셨을까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서류철을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백처럼 남겨진 수수께끼들. 여보, 이제는 그 서류를 확인하러 가야겠어요. 당신이 남기신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돈이 누구 몫인지. 제가 끝까지 확인해 볼게요. 윤할머니는 서류철을 꼭 움켜쥔 채 숨을 고르며 앉아 계셨습니다. 며칠 전 은행 창구에서 상속 공증 서류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부터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상속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요.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셨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지셨습니다. 며칠 전 전화했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거셨습니다. 남편의 서류를 보관 중이라는 그 목소리가 잊히지 않으셨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윤할머니는 목이 메어 가까스로 대답하셨습니다. 저 전에 전화드렸던 윤할머니예요. 남편의 공증상속 서류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은 잠시 정적을 두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께서 꼭 할머니께 직접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숨을 크게 내쉬며 대답하셨습니다. 네, 제가 가겠습니다. 상대방이 알려준 주소는 시내 변두리의 공증사무소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허름한 간판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여셨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서류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벽면에는 오래된 공증 도장과 액자가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의 서류를 보관 중이라는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윤할머니님 맞으시죠? 영감님께서 꼭 직접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서류철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서류 표지는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셨습니다. 저 이게 제 남편이 남기신 서류 맞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영감님께서 직접 공증받으신 서류입니다. 담당 공증인의 도장과 서명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삼키며 서류 표지를 조심스레 넘기셨습니다. 첫 장에는 남편의 이름과 함께 깔끔한 필체로 상속 공증 서류라 적혀 있었습니다. 분성철 재산 상속에 관한 공증 서류. 익숙한 남편의 이름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여보, 이게 도대체 뭔가요? 당신 왜 저한테 이걸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장을 넘기셨습니다. 그곳에는 상속 대상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멎을 듯 하셨습니다. 첫 번째 칸에 상속 대상자라고 적힌 란에 이름이 또렷이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은 윤할머니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지셨습니다. 손끝이 저릿하셨습니다. 분명히 남편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담당 공증인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왜 이 이름을 여기에 적으신 거예요?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영감님께서 혹시라도 할머니께서 오해하실까봐 꼭 직접 보여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이 이름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머니는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으셨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웃는 얼굴이 떠오르셨습니다. 그 웃음 뒤에 감춰진 비밀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 것 같으셨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가 사포처럼 거칠게 느껴지셨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 아프셨습니다. 여보, 이 이름이 누구예요? 왜 이 사람이 당신의 재산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부족했나요? 제가 당신을 못 믿게 했나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 절차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어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필요하시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남편이 남기신 재산을 제가 되찾으려면 변호사까지 만나야 한다니. 이제는 남편이 아닌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할머니를 더욱 외롭게 만드셨습니다.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이 진실 제가 끝까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왜 남편이 그 사람에게 상속을 남기셨는지 저는 알아야겠어요. 남편의 진심이 무엇인지. 사무실을 나서자 싸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셨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마주할 용기가 생겼어요. 제가 끝까지 밝혀낼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든지 간에. 눈앞에 흐릿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 같으셨습니다. 윤할머니는 공증사무소 문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저릿하셨습니다. 서류에 적힌 그 낯선 이름. 도대체 누구길래 남편이 모든 재산을 그 사람 앞으로 상속한다고 하셨던 걸까요? 여보, 평생을 같이 산 저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마자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상속 문제에 대해 상담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조카는 깜짝 놀라며 물으셨습니다. 고모 상속이라니요? 삼촌이 모든 걸 고모 앞으로 남기셨을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단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마주 앉은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씩 살펴보며 말씀드리셨습니다. 할머니, 이 공증상속 서류는 분성철님께서 직접 공증받으신 게 맞습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이기도 하고요. 다만 공동명의가 아닌 단독 상속인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습니다. 단독 상속인이라니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여기에 기재된 이름으로 상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해두신 겁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그 이름 좀 알려주시겠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손가락으로 이름 한 줄을 가리키셨습니다. 김하순. 할머니는 숨이 멎는 듯 하셨습니다. 김하순. 낯설면서도 왠지 익숙한 이름 같으셨습니다. 누구였더라? 할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지셨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간 장례식장에서의 장면이 떠오르셨습니다. 분향소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닦으며 있던 한 여자. 그 여자가 혹시... 할머니는 목이 메어 가까스로 물으셨습니다. 혹시 이분이 제 남편과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셨습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확인된 건 없습니다. 다만 상속 서류상에는 도움을 주신 지인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할머니는 손끝이 떨리셨습니다. 도움을 주신 지인. 여보, 그 사람이 제 자리를 대신할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던 건가요?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상속 자체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면 추가로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그 진심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으셨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늘처럼 자상한 얼굴로 웃고 계셨습니다. 여보, 제가 몰랐던 그 여자의 이름이 김하순이었군요. 당신 왜 그 사람에게 제 몫을 남기셨어요? 제가 그토록 부족했나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었던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자 남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그분도 제 인생에서 참 고마운 분이셨소. 그 순간 할머니는 문득 남편의 생전 이야기가 떠오르셨습니다. 남편이 젊은 시절 공장에서 사고로 다치셨을 때 한 여자가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셨다는 이야기. 그리고 할머니와 결혼 전까지 남편의 곁을 지켜주셨던 여자. 그때 이름이 김하순 아니었을까? 할머니는 머리가 멍해지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김하순이었다면 남편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은 이해될 것도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왜 그걸 저한테 숨기셨나요? 왜 제가 묻지도 못하게 그렇게 떠나셨나요? 할머니는 사진을 부여잡으며 목 놓아 우셨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손끝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그분께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으셨던 거겠지요. 하지만 저한테 미리 말씀이라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래도 여전히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결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당신에게 있었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진심이 그렇게라도 느껴져서 조금은 위로가 되는 듯 하셨습니다. 윤할머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셨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몸과 마음이 지쳐가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편의 마지막 선택을 마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김하순. 이름 석자가 할머니의 마음에 계속 맴도셨습니다. 여보, 평생 함께하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서운한 마음에 눈물이 고이셨습니다. 며칠 동안 할머니는 남편이 남기신 상속 공증 서류를 붙들고 잠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변호사의 말처럼 아직 상속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서류상으로는 김하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사실만으로도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인생 한켠에 자신이 몰랐던 이야기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남편만의 책임감이자 배려였음을 어렴풋이 느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김하순이라는 이름이 적힌 메모를 다시 살펴보다가 문득 남편의 작은 수첩 한 귀퉁이에 남긴 글귀가 떠오르셨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래도 당신만은 제 마음을 알 거라 믿소. 짧은 문장이었지만 할머니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여보, 당신 마음을 다 이해한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다음 날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셔서 상속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변호사는 법적으로 절차를 따르자면 상속 공증 서류를 무효화하거나 수정하려면 재판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재판까지 가야 할까요? 그 돈이야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지만 제가 그 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건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결심하셨습니다. 법적인 다툼보다는 남편의 뜻을 한 번쯤은 존중해보자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을 너무 미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분에게 재산을 남기신 건 아마도 빚진 마음 때문이었겠지요. 그리고 저한테는 평생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저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며칠 뒤 할머니는 김하순이라는 이름을 수소문해 보셨습니다. 동네 이웃의 소개로 어렵게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가셨더니 시골 마을 작은 집에 살고 있는 중년의 여인이 나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고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하셨습니다. 김하순 씨 맞으시죠?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네, 제가 김하순인데요. 혹시 분성철 씨 부인이신가요? 김하순 씨의 눈가가 붉어지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니, 맞다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분이 젊은 시절 힘들 때 도와드린 사람이에요. 할머니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김하순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몇 번이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윤할머니께 다 돌려드리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떠나실 줄은 몰랐어요. 그분은 늘 저한테 고마워하셨어요. 공장에서 사고 났을 때 제가 도와드린 걸 평생 잊지 못하신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저는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돌려드릴 방법이 있다면 꼭 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지셨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분에게도 진심이셨군요. 그리고 저에게도 마지막까지 진심이셨네요. 김하순 씨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신 분이 윤할머니셨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늘 미안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야 남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남편이 이 세상 떠나기 전에 그렇게라도 고마움을 전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걸 제가 몰라줘서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그날 밤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사진 앞에 앉으셨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다정히 웃고 계셨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의 진심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제가 그분에게 질투도 했고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미련 없이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마지막 뜻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에게도 평생 사랑을 주셨으니까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바람결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할머니는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여보, 이제는 당신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동안 원망도 했지만 이제는 고맙다는 말이 먼저 나와요. 앞으로도 당신이 남기신 그 따뜻한 마음 간직하며 살게요. 당신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앞에서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마음이 이제야 가슴 깊이 새겨지셨습니다.